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전직 문 대통령은 왜 이러시나, 왜 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저격을 하면서 이 수령 청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 권력에 대한 잊지 못한 향수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초 이양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연초 인사에서부터 계속적인 이 논란들이 계속되어져 있는데 참 잊히고 싶지 않는 심리는 참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정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빼앗기겠다고 한다면 넘어가게 되었다면은 자중하고 내려간 대로 초야에 묻혀서 조용한 것이 좋은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 여기에 몇 가지만 보면은요. 자, 여기에 소통 않는 정치 위험 1년간 실감을 했다. 윤 정부 때린 문이다.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어제에 이렇게 나온 오늘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올렸네요. 자, 이게 양산에 찾아간 문재인 이 이재명 이제 대표가 찾아 방문을 신년이라고 인사차 간 것이, 자, 여기도 많은 무리가 있죠. 왜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자존심 상해도 전직으로 모든 사람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연초 인사는 안 가고 이게 문 대통령을 찾아간 것은 이것은 이제 원군을 찾아서 갔고, 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은 뭐 같은 색깔을 가진 같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팔짱을 특별히 끼웠네요. 어긋맞게 끼워가지고 악수를 굽게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또 화답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에 쫓겨서 있는 마당인데 이제 막다른 어떤 골목에 처한 상태에서 뭐 피난처를 구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 1년간 실감했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질문에 답답해 국민들은 답답해 합니다. 이렇게 또 답을 하고요. 자, 대례복을 입고 연초에 이렇게 이제 정수기도 함께 이렇게 대동을 했네요. 말하자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이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게 말이 적반하장이 유분수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이 5, 6년 전에 이 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어질 때 가장 크게 외친 것이 광화문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선되자 말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서 매일 출근하면서 약식 기자회견을 뭐 무슨 도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MBC 기자가 아직도 상당히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언론에서 뭐 대통령에 대해 너무도 무시하고 하던 발언 때문에 결국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 누가 이게 소통을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한쪽을 바라보고 줄곧 갈라치기, 또 콘크리트 이 네 쪽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한 방향만 보고 해왔던 정치가 5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굳어져 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그 모든 여론조사가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갈라져 나라가 양분되어져 있는지, 이 프로테지가 문 대통령 때 86%로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테지가 모든 YS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데 불통은 쇼통, 불통, 이게 아주 대명사처럼 돼 가는데도 이렇게 지금
한쪽에만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연하장을 돌릴 때도 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만났는데 국민과 이제 슬픔을 다듬어 주지를 못하고 용산 참사를 다듬어 주지 못한 탓이 누구냐 하면서 이런 거 대놓고 이번 대통령을 또 저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또다시 이 연하장 외에 신년 인사를 한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사진을 올린 것이 있는데요. 반려견 안고 새 일출 구경 뒤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주면서 무슨 자신의 산이 독수리 날개를 치듯이 이런 거 산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반려견을 안고 이 역광이네요.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도 토리를 안고 일출 모습으로 키우던 청와대 선물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청와대에서 키우던 반려견 고미와 송강을 지난해 정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을 빚었던 문 대통령이 토리를 안고 사진을 또 올리면서 정치 논란에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할 말이 너무도 많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 2천만 명이 지금 반려견을 다 이렇게 키우고 저도 두 마리나 키우는데요. 정말 옛날 좀 사람들은 강아지는 강아지다 해서 좀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데 키워보면은 자식을 출가를 시켜놓고 이건 강아지는 완전히 자식과 같은 어떤 그 동급으로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특히 이북에서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선물로 주었던 것을 내가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것을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했다가 여기서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 든다 해가지고 도무지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김정은이한테 혼날 일이지요. 언젠가는 김정은이를 사랑했던 것을 내버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또 혼이 좀 날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돈이 든다고 강아지를 저도 우리 강아지가 지금 그 몇 번 아파가지고 저는 6만 원 이상 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키워보면은 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발도 해야 되고 또 병원에도 가면은 이번에도 14만 원 또 10만 원 들고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슨 혹이 나고 뭔가 이상한 게 생기면은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을. 그걸 고아원에다가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게 어디 경남 어디다 갔다가 또 강주 어디로 갔다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이중적인 것을 심리를 참 분석하기에 딱 알맞은 것이지요. 예? 참으로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가 딸과 함께 달력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또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반려견을 안고 사진을 찍어 보여준다. 이거는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우리는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군부에서는 2010년대 초부부터 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이 나왔네요. 이것도 네이터 뉴스인데요. 윤 정부가 안보 대응 능력 우려스럽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이 윤 정부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 하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일 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만나서 또 이런 말을 함께 양산에서 같이 했네요. 예, 같이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군 당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 무인 이제 그 비행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잘 해갖고 준비를 잘 했는데 여기에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렇게 서울 상공까지 드론 부대도 우리가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면서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을 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반하장이 얼마나 참 웃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은 문 대통령이 9.19 그 합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북한에서 내려온 두 명을 배 타고 내려온 두 명을 눈을 감고 생명을 죽을 줄 알면서도 넘겨줘버린 거, 서해안 공무원의 피살 사건, 지금 이게 지금 법적으로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저 북한에 벌벌 떨고 뭐 화해 평화 또 이제 정전 이제 정전을 넘어서 군사 하는 거 이제 그만 두고자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라고 이런 모든 국방에 많은 또 이렇게 연락사무소 김정은 동생이 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그리고 북한의 풍선 띄우기 다 중단하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도 800억짜리 폭발을 해버리는데도 한마디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사일을 그만큼 많이 이제 쏘았는데도 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심부름만 해왔던 뭐 이런 것을 너무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군 당국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기를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은 전력 정강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010년 초반부터 그 문 대통령이 아니라 2010년 전부터 관련 장비에 대해서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군 당국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간 문 대통령의 그 일방적이고 쇼적인 것은 참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악담 가득한 존경 받을 권리 차버려.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자,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 초기 연하장이라든지 이렇게 국민의힘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현 정국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존경받을 권리마저 스스로 차버렸다. 이렇게 그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인 바로 민주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사사건건 발목 잡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차단하기 바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 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예, 뭐 이러면서 권성동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악담이 가득한 신년사를 19의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최소한 신년 메시지만큼은 정제할 줄 알아야 된다. 문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는 중이다. 그러니 저급한 훈수는 그만두시라.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느냐. 요새 표현대로 억으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인다면은, 예. 지금 나라가 망가진 이념적으로 너무도 나라가 양분되어져서 한 나라의 두동강난, 이런 것이 지금 약 30년 가량 연구 결과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심각하게 갈라치기 양분화가 86% 최고로 이렇게 높은 프레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안보, 이념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내로남불식의 극치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처음에 내가 잊혀지고 싶다, 초야에 묻혀서 살고 싶다고 했던 그런 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갔으면은 양산까지 멀리 갔으면은 국민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왜 자꾸 그렇게 아주 서울 근교로 이사를 오십시오. 그래서 수령 청정을 하든지 뭐 전제 군주식으로 하든지 왜 그렇게 발목을 잡고 어렵게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딱 똘똘 뭉쳐 가지고 저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노무현의 결말이 좋지 않듯이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에 정말 그나마 존경받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